됐을지. 아, 맞아. 어떻게 하죠? 2억 4천에 2억 5천 300에 2억 5천에 구매했다고 2억 5천에 구매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자기소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총 자산은 50억 정도이고 순 자산은 20억, 그리고 월 자산 순수 현금 흐름은 지금 현재 기준 1,300 정도이고 올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1,600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천안에 아파트 한 채, 도시형 생활주택 한 채, 그리고 대전에 다가구 다중주택 4채,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자산을 취득했거든요.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나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신이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도권을 남이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자산소득이 총 지출을 초과해서 경제적 자유에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시기가 짧아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고 1차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다 도달하지 않아서 완전한 경제적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2년에서 3년 안에 제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엄청 단순한데 8시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다시 육아, 그리고 저녁 한 10시, 11시 정도에 육아를 마치고 취침하고 이 생활을 거의 반복하고, 주말에는 아기들이랑 이제 물놀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생각보다 자산 관리하는 데 시간은 많이 들지는 않아서 지금은 아기들이 어려서 육아에 좀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남는 시간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회사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거의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아기들이 어려서 거의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자산은 50억 정도이고 순 자산은 20억, 그리고 월 자산 순수 현금 흐름은 지금 현재 기준 1,300 정도이고 올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1,600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은 안 하고 100% 월세 수입해서 얻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투자 붐이 일어날 때 저도 거기 뛰어들어서 많은 책도 읽고 유튜브들이 많이 하는 말도 듣고 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는 부자는커녕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외벌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도 더 후퇴할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투자를 결심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 상의를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천안에 있는 소형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오피스텔 사는데 다 썼던 것 같아요. 강남에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천안에 아파트 한 채, 도시형 생활주택 한 채, 그리고 대전에 다가구 다중주택 4채,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시드머니 1억이랑 배우자 시드머니 1억, 그리고 신용대출 5천을 받아서 강남의 오피스텔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강남 오피스텔을 안 사고 도봉구에 11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매하려고 부동산이랑 연락도 해놓고 이제 주인이랑 연락도 다 해놨는데 강남 오피스텔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임이었죠.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강남이 좀 더 좋겠지 하고서 그냥 강남을 사게 되었는데, 이제 얘는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는 갭 투자로 해서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에 한 채씩 살 수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전세 끼고 산다는 것도 부채라서 배우자도 조금 불안해했고, 이거는 대출이 5천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월세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아파트를 안 사고 강남 오피스텔을 샀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금융 지식이 많진 않아서 부채가 적으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부동산 폭등 초입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피스텔은 난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진 않았는데 5천만 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죠. 저랑 배우자랑 첫 성과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피스텔에서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의 3년 차 되니까 월세만 3천 정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대출을 더 받아서 두 채를 샀으면은 자산 소득도 더 커지고 그걸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도 또 남으니까 그 방법이 있는 거를 그 초반에는 모르고 그렇게 대출을 지우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가치가 상승을 해서 감정평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2억이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자가 지금처럼 높은 시기가 아니라서 월세를 받아서 2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도 또 남고 또 제 수중에 현금이 또 2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억으로 다른 투자를 이어서 계속 했던 거죠. 오피스텔 다음에 천안에 구분 호실로 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올라서 그 가격에는 사진 못하는데 그 당시에 3,700에 나온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사지 않았던 그 매물을 저는 오로지 월세만 보고 그 3,700 대출 끼지 않고 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300에 35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수익률만 한 10%가 넘더라고요. 그걸 사고 한 1억 7천 정도가 돈이 남잖아요. 그걸로 이제 대전에 있는 다중주택을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은 토지를 제가 소유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는 많이 좀 떨어지는 자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지를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을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대전 서구 지역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지역에서 예전 어렸을 때 생활을 했었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단 확신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1년 12월에 다중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DSR 2단계가 이제 시작된다고 한참 막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이 다가구 다중주택은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생기면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대출이 시행되기 전에 얼른 팔려고 했던 주인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매로 나온 거를 시세보다 한 7천 정도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 실투자금은 3천 정도 들어갔는데 그 가치는 원래 한 7억 정도 되는 건데 6억 1,500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실투자금 적게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급매로 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는 토지를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대전 서구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세 번째 주택은 이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상가주택 신축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부분에서 원시취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안 맞고 저렴한 취득세로 구매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제일 나중에 샀어요. 실거주하는 아파트 전에는 천안에 전세로 거주를 하다가 22년 12월에 지금 막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분양권 시장이 진짜 천안도 많이 떨어졌을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실전 투자자니까 이때 사야 된다 해서 그때 분양권을 거의 헐값에 구매를 했죠. 근데 그게 지금 보면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 투자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사지 않을 때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투자를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성공한 유튜브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대성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성공한 분들 보면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자산을 취득했거든요.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게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나 실거주 자산에 모든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생기거든요. 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면 근로소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처음부터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하시려면은 확신이 자기가 공부를 해서 확신 있는 분야에 단기간 많은 자산을 취득해서 취득한 자산이 오래 보유를 하면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자산이 증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자산 하나로 이렇게 경제적 자유나 이렇게 이루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자산을 많이 단기간에 취득하는 것도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